가난한 집 아이들의 교육비는 부잣집 아이들의 절반 수준.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가 두 팔 걷고 나섰다. 이른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면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한데,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에 중요한 기둥이 될 지원책,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 지금 바로 살펴보자.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또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정부가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는 가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급여가 되고 또 한 가지가 교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사업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1979년도부터 도입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비 또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교육비까지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2015년도에 교육부로 이관되어 와서 교육부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교육비 지원 사업은 이와 별도로 또 여전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 중 또는 받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1998년 우리 사회에 IMF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많은 실직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분들의 자녀에게 이러한 그 학비를 감면해주고 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필요한 이 교육비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이 오늘날 체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런데 듣기에는 교육급여하고 교육비하고 사실 큰 차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조금 더 분리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교육비를 지원을 받으시니까 두 가지가 동일한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약간 행정적으로 그 성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급여 사업은 우리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라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부에서는 매년 우리 전체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겨봅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분을 우리는 중위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위소득의 50% 소득의 이하인 분들이 교육급여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가 그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무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급여가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비 지원,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여기에 교육비 지원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별개로 이러한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정 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도 중위소득 이하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중위소득의 한 52%에서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들에게 다시 이제 우리는 아까 말한 그러한 교육비에는 학용품비라든지 부교재비 이러한 지원 외에도 우리 방과 후 학기에 필요한 교육비도 있고 또 급식비도 있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또 별도로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굳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교육급여는 지원 기준이 명확해서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급여화된 교육비를 얘기하는 거고 교육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고 그 어떻게 보면 교육 지급에 대한 급여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그 물품들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생계와 관련돼 있는 교육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도 좀 명확히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급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그 가계 소득의 중위소득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은 44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중위소득의 50%다라고 하면은 그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220만 원 이하인 그러한 가계 소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가 교육급여를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육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위소득보다는 조금 높지만 네. 그게 52%에서 6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이 기준을 책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네.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소득재산이 결국은 조사가 명확히 돼야 네. 그 대상자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조사 방법도 좀 차별화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러한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우리가 이제 되려면은 보건복지부에 우선 우리 보호자나 학부모께서 직접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찾아가야 되는군요. 네, 이제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직접 가셔서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교육급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읍면동 사무소에 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네네. 이러한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네. 다만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직접 가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고 우리 그 컴퓨터에 보면은 네. 복지로라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신청을 하거나 네네. 또는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편하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네. 일단은 정부에서는 자동적으로 그 네. 가구 소득이 조사가 이제 됩니다. 그 가구의 소득이라든지 또 토지, 네. 그다음에 금융재산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사가 돼서 지금 뭐 사이트 소득. 안내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복지로 네. 그다음에 교육비 원클릭 신청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네. 직접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가구의 가구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네. 우리가 그 50% 전후가 된다 그러면은 직접 가서 네. 신청을 하실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구의 그 소득재산 심사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오래 걸리면 또 시기를 놓치는 네, 거거든요. 기간 보통 어느 정도 잡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신청 기간을 책정을 했는데 그 신청 기간을 금년 3월 18일까지 교육복지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를 이미 했습니다. 네. 그럼 3월 18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조사해서 그 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통보를 네.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 말에서 네네. 5월 초에는 우리가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대상자로 네. 이렇게 통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1학기가 끝나기 전에는 지원을 네, 받을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교육지원 사업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지원받는 금액도 좀 명시화해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면은 먼저 우리 교과서가 있으면은 부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참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볼 수 있도록 부교재비를 또 한 39,200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금 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학용품비를 우리 초중 학생들에게는 53,300원 정도를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또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 교과서 대금 13만 1,3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이거 외에도 네. 또 우리 수업료라든지 학비 등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금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얼마가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네, 이거는 교육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여기 지원들. 잠깐만 또 네네, 교육비 지원은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나온 이제 학용품비라든지 부교재비 외에 별도로
우리 또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비도 지원해주고 네. 또 급식비, 그다음에 아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간 6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또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소소하게 드는 거지만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교육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적절히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청 방법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자동 신청이고. 네, 그러나 이제 교육비 지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 지원은 별도로 복지로 사이트나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 밑으로 자막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교육비 원클릭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시해야 될 거는 교육급여랑 교육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교육급여는 정부 차원에서 다달이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한 급여 명세고 교육비는 지자체, 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여유가 되는 범위 내에서 또 그 소득 기준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가적인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저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 이미 지원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대 복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중복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교육급여에서 학비를 지원받으면 또 우리 교육비 사업에서는 학비 지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예를 들면 또 학교 운영 지원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야 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에서 그러한 또 교육급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육급여에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는 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또 급식비를 감면해주는 이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학생들이 잘 알고 또 학부형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는 것도 좋고 어떻게 보면 그 복지 공무원들도 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현장 파악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각 시도교육청에도 안내를 했고 학교 담당 선생님들에게도 안내를 해서 우리 학교에 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없는지 이렇게 살펴서 이러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급여하고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부 또 정부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기대하는 바 밝혀주시고요. 어떤 계획 앞으로 더 이어나가실 방향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원해주는 규모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교육급여는 우리 국가 예산에서 약 한 2,600억 원이 됩니다, 연간.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 것들을 모아보면은 그것이 약 한 8천억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1조 1천억 원을 연간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 모두가 가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또 우리 사회가 이제 교육 격차라든지 또 사회 양극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어떠한 그 희망을 갖고 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고 또 그러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그렇습니다. 인재들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고요. 지금까지 교육부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